자, 이번 강좌에서는 합성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합성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될 텐데, 합성이라는 말은 뭘까요? 사전적 의미로 본다라고 치면 두 개 이상의 것을 합친다라는 의미입니다. 합친다? 우리 산수 계산할 때 많이 하죠. 덧셈. 그런데 함수에 대한 꼴을 합치는 거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덧셈보다는 메커니즘이 아무래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일 겁니다. 자, 어떤 개념일까 한번 볼까요? X라는 집합이 있어요. 이렇게. Y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이때 X에서 Y로의 함수를 우리 F라고 할게요. 자, 내부적으로 집합 X의 원소를 우리 X라고 합시다. 스몰 x. 그러면 요 X에 대해서 F를 적용을 하게 되면 결과 함수값이 fx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함수를 한 번 더 적용할게요. 자, 여기에 z라는 집합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y에서 z로의 함수를 g라고 합시다. 그러면 함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원소들이 z에 대한 원소로 함수값으로 가야만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원소를 적용을 해주게 되면, 함수를 적용해 주게 되면 원소가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표시가 될까? 구조적으로 잘 보세요. x에 대한 함수값이에요. f. 그러면 fx에 대한 함수값은 fx에다가 g라는 함수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겠다. 자, 이게 합성함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얘는 x라고 하는 집합에서의 원소가 훌쩍 뛰어넘어 가지고서 z 위에 있는 원소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 앞으로 이렇게 표기를 할 겁니다. x에서 z로 이렇게 훌쩍 뛰어넘어서 표시되어지는 이 함수를 f와 g의 순서대로 f가 먼저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g가 적용이 됐는데 그 연결고리를 함수의 합성이니까 또 다른 기호를 사용을 해요. 조그만 동그라미 하나 갖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게 바로 합성함수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요게. 읽을 때에는 뭐 g 합 f라고 읽어도 괜찮고 합성함수 gf라고 해도 괜찮고 뭐 점처럼 생겼으니까 g.f 또는 조그만 원이니까 g 서클 f 편한 대로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계산을 할 건지 표기하는 방식의 일반적인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봅시다. x에 gf가 적용이 되면, 자, x라는 원소에 대해서 gf가 적용이 되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써놨더니 뭐 이렇게 쓰는 거하고 뭐 크게 차이는 없으나 얘가 하나라고 하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함수는 이렇게 따로 가로로 이렇게 묶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x에 대해서 f를 먼저 적용하고 후에 g를 적용한 합성함수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합성함수를 표기하는 방법이에요. 요게.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 계산은 이 순서로 하는 겁니다. 먼저 fx를 먼저 계산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먼저 계산하고 그것에 대한 g의 함수값을 체크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계산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됐습니까? g 합 f에 대한 표기 방식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한번 연습을 좀 해봐야 되죠. 우리가 앞으로 많이 이용할 거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우리 fx를 x-3으로 하겠습니다. gx를 3x제곱 마이너스 8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함수 값도 계산을 해보고 합성 함수도 한번 만들어 보고 해보자고. 자, f.g의 2는 얼마일까요? 계산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여기 가까운 것부터 먼저 계산한다 그랬어요. G2를 먼저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F를 적용할 거예요. G2
2가 얼마냐면 2가 들어가니까 얼마예요? 2가 들어가면 4가 되어지네요. G2는 4가 됩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산수가 안 되네. 거기에 함수 F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4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1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FG2는 F합 G2는 1이다. 그럼 반대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GF2는 얼마일까? 얘는 F2를 먼저 계산하고 거기에 G를 묶어준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럼 F2는 마이너스 1이 되어지네요.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오네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함수값을 계산을 한번 해봤고 이번에는 합성함수를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F.G의 X 이게 합성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했던 대로 GX 먼저 F 나중에 GX가 요거예요. F의 3X제곱 마이너스 8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꼴 잘 보세요. X일 때 X입니다. 그러면 여기 Y면 Y 들어가면 되겠다. 여기에 3X제곱 마이너스 8이에요. 요게 3X제곱 마이너스 8, 3X제곱 마이너스 8.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X제곱 마이너스 11이 되어지겠네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어떤 확인? FG2가 1이라 그랬는데 여기 2 들어갔을 때 1 나오나 보세요. 2 들어가니까 12 마이너스 11, 1 맞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F합 G 합성함수 꼴입니다. 자, 한 번 더 연습할까요? 한 번 더. 자, GFX도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야. GFX. 얘는 어떻게 될까? 같은 방식으로 FX 먼저 계산한 다음 거기에 G를 적용할 거니까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G에 fx가 x-3이네. x-3 equal to x-3이 여기 들어가네. 여기에. 그죠? 그러니까 3의 x-3의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또 한번 확인해 보세요. GF2가 마이너스 5랍니다. 그럼 여기 2가 여기 한번 들어가보니까 2 들어가니까 여기 2 들어가네.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5. 맞죠? 그러니까 요렇게 합성함수 계산을 해내면 되겠어요. 주의할 점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적용되는 순서. 얘가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 나중에 얘가 적용되어진다. 그 순서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면 합성함수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합성함수는 함수의 연산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연산 성질이 있는데, 자, 두 번째로 합성의 성질에 대해서. 합성의 연산 성질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자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연산 성질을 체크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판단합니까? 교환 법칙이 되느냐,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 되느냐, 분배 법칙이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순차적으로 따져 나가요. 여기서는 분배 법칙은 적용을 안 하고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우리가 판단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FG 이런 합성과 GF 합성이 같을까?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같을까요? 아니죠. 왜? 확인했잖아. FG 결과하고 GF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합성함수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됩니다. 마음대로 자리 바꿔서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만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항등함수와의 교환 법칙은 성립이 돼요. 자, i를 항등함수라고 하자. 즉 ix는 x다. 항등함수라고 그랬죠. 자, 그랬을 때 fi는 f고 다시 if와 같다. 요렇게 같아요.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된대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증명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자, 증명 한번 해볼까요? fi의 x는 먼저 ix 계산하고 그거에 대해서 f 적용하는 거다. 자, ix는 뭐죠? 항등함수니까 x죠. fx. 이렇게 되네. fi는 f다. 이게 증명됐네. 같은 방식으로 자, i.fx는 ifx와 같습니다. 얘는
f에 대해서 i를 적용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i 있으나 마나죠. 그냥 날라가 버리고 이것만 남는 거니까 fx 이렇게 되어지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교환 법칙도 성립되고 i는 있으나 마나다. 이런 얘기가 돼 버리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합성시키는 중간에 뭐 항등함수 i가 끼어들어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0 처리해보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제 결합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f와 g와 h 세 개의 함수를 합성을 시켜보고 싶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여러분들 아마 고민될 거예요. gh 먼저 합성시킬까? fg를 먼저 합성시킬까? 계산의 순서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만일에 다르다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근데 그게 같다면 앞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 상당히 편할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계산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계산할 텐데 이게 만일에 다르다면 앞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 문제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함수의 합성에 관한 결합법칙은 무조건 성립합니다. 얘는. 증명을 해 보였으면 좋겠는데 고등학교 수준을 벗어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간단한 예를 통해서 확인하는 정도로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이에요. 그리고 gx는 x 플러스 2, hx는 2x라고 합시다. 이랬을 때 이런 fgh에 대해서 얘가 결합법칙이 성립이 되나? 확인 한번 해보자. 얘를. 만들어 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먼저 좌측에 있는 식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써놓으면 누가 봐도 GH 합성부터 먼저 생각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GH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는 거야. 자, GHX는 HX에 대한 G의 함수값 이렇게 적용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HX가 2X니까 G2X 계산을 했다는 얘기네. 자, 2X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X 플러스 2 이렇게 되어지겠다.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F를 적용을 합니다. 자, F를 GHX에다가 적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GHX를 F에다가 집어넣겠다라는 의미예요. 조금 복잡합니다. 지금 표기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이거 익숙해져야 돼요. 자, 얘는 G.HX가 이거라 그랬으니까 F 2X 플러스 2라고 써주면 되고 2X 플러스 2면 그거의 제곱이네요. 2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좌측에 나와 있는 이것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얘를 계산해 보면 되는 거죠. 자, 우측에 있는 식도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FG부터 먼저 계산했다는 얘기죠. 자, FGX라고 하는 함수는 GX에 대한 함수값이다. 자, GX는 X 플러스 2예요. 그러니까 X 플러스 2 이렇게 들어가면 X 플러스 2가 여기 들어가네.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죠? 지금 우리 FG부터 먼저 계산한 겁니다. 이제 거기에 얘를 계산해야지. FG에다가 H를 합성시킨 이것의 의미는 HX에 대한 이거에 대한 FG 함수값을 얘기하는 것과 같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는데 불편할 수 있어요. 익숙해지라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자, 얘는 HX가 지금 뭐냐면 2X였네요. 2X. 그럼 FG가 뭐냐면 요거란 말이야. 그럼 거기에 2X 들어가는 거니까 2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네요. 결과적으로 어때요? 같죠? 뭐 증명은 아니지만 간단한 예문을 통해 가지고서 확인을 했으니까 앞으로 결합법칙은 언제든 적용해서 쓸 수 있다. 한 번 더. 자, 합성함수에 대한 교환법칙은 성립이 안 된다. 항등함수에 대한 교환법칙 성립된다. 합성함수에 대한 결합법칙은 언제든 성립이 된다. 이런 사실 정확하게 체크를 합니다. 자, 이제 합성함수에 대한 성질들은 공부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한 예문 하나만 보고 강의 끝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문제 현장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좌표평면 위에 fx라는 함수를 하나를 줬어요. 그리고 보조도구로 y = x라는 함수를 또 주겠습니다. 뭘로 할까요? 빨간색으로 할까요? 자, y = x 이렇게 줬습니다. 자, 이때 4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함수값, 4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함수 f의 함수값이 a랍니다. 그리고 요 a에 대해서 x축에 평행한 선 다시 그 위치에서 y축에 평행한 선 요렇게 그었을 때 요 위치값이 b랍니다. 같은 방식으로 또 요렇게 x축 평행선, y축 평행선 쭉 그어서 요 위치값이 c랍니다. fx가 y = x와의 연관관계에 의해서 a, b, c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f f의 4분의 1은 얼마일까? 이걸 한번 계산해 봐라. 뭐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이거를 응용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은 얘가 뭔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얘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림을 활용을 할 거니까 일단 합성되어지는 식의 구조를 한번 잘 보면, 자, f의 4분의 1은 제일 먼저 얘부터 계산하는 거죠. f 4분의 1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은 f 4분의 1이 얼마냐, 4분의 1의 함수값이 얼마냐를 먼저 알아내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네. 자, 4분의 1의 함수값 얼마예요? 쭉 따라가니까 아, a네. 얘는 a입니다. 그러면 a에 대한 함수값 계산하고 다시 또 함수값 계산해 주면 되겠다. 자, fa가 얼마인가 보세요. fa를 알아내려고 보니까 여기에 a가 있어야 되는데 a가 없네. a의 위치가 어딜까? 아,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그 위치 알아내는 거였네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여기가 a인데 x축의 평행선, y축에 대해서 평행선 쭉 갖다 그어주게 되면 이런 위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점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y = x 대칭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 위치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요렇게. 그렇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아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가 a인 게 확인이 됐으니까 이 a에 대한 함수값은 쭉 따라 올라가니까 아, b네요. 얘는 b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b에 대한 함수값을 알아보면 되겠다. 또 보니까 b가 없어요. 똑같이 찾아냅니다. a에 대한 함수값 b인데 요거 딱 따라가서 보니까 이게 x축의 평행한 선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요 위치에서 x축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b는 y = x 대칭 b 여기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 같아야 되고 이 길이 같아야 돼요. 왜? y = x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니까. 결국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b의 위치를 알았으니까 여기가 b면 쭉 따라가니까 아, c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합성함수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상당히 쉽습니다. 쉽다가 보니까 문제 현장에서는 한두 번으로 체크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해가지고서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어져요. 체크 잘 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